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기본이론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제가 하죠, 이제. 그래서 기말고사는 재산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가 기말고사예요. 범위가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에이, 많아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문제 푸실 때는 언제나 부담 없이 푸세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을 하거나 부담을 가져버리시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푸실 때 이 정도 뭐 문제 내가 풀고 못 푸는 거 나중에 또 복습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마음을 먹고 문제를 쭉 풀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봐볼게요. 13번이네요. 기말고사는 20문제인데 공시가 12문제, 세법은 8문제.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16문제 중에서 지금 반절만 테스트를 하니까 이제 8문제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1.9. 겸용주택 중에서 1.9. 9가 나오면 1.9 그러면 50%.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1.9.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이다. 두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자동차 안 된다겠죠? 자동차 안 돼. 그럼 자동차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란,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재된 토지도 토지지만 토지 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등재 안 된 토지일지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다가구.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어요.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잡겠습니다. 그럼 버튼이요. 자동차. 2번 틀렸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4번.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이었을 때는 70% 곱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가진 집을 다 더해서 세금 물리면 얼마나 세금 많이 나오라고요? 그래야 돼요. 주택별로 해야죠. 이렇게 주택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3번이 틀렸어요. 또 4번은 그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한 번 가감했으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또 주택을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위에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모두 골라라.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 됐네.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가 비과세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종부세도 따라서 비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따라서 비과세입니다. 그런 거예요. 별장. 재산세 별장은 종부세 물리지 않아요. 별장은 종부세 안 나와요. 자,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예요. 종합합산 토지가 돼요.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급주택.
고급 주택도 요것도 일반 주택하고 똑같잖아요. 일반 주택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해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 기억, 니은.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선생님 어려워요? 어려워 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문제를 풀 때 언제나 풀지도 않고 선생님 어려워요. 습관돼요. 그러면 절대 문제를 푸시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먼저 별장은 제외돼요. 또 분리과세 제외돼요. 또 건축물 제외돼요. 이 세 가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요거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 16번.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이번에 법 개정된 거죠. 그런데 세액공제 요건은 충족됐다. 그 말은 뭐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했다 이 말이에요. 만 60세다. 만 60세, 이번 법 바뀌었죠. 10%가 아니라 20%. 만 65세다. 그러면 옛날에 20%였는데 올해부터는 30%. 10년을 보유했다. 그럼 5년에서 10년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15년을 보유했다. 보유기간 15년이면 50%. 만 70세다. 만 70세다. 그러면 이게는 만 70이면 만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65에서 70 미만이면 30%, 70이 넘으면 40%. 그 다음에 15년을 보유했으면 50%. 근데 두 개 합쳐서 중복 적용이 돼서 90%가 된다고. 90% 다 되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는 80%. 한도니까. 한도가 80%니까 한도 적용을 받아서. 그럼 틀렸어. 그러면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1번. 이 두 개만 맞았어. 그러면 기억, 니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돼. 그래서 1번이 정답. 선생님 또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제발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아, 이번에 개정이 됐으니까 진짜로 시험에 나오겠으니까 선생님 저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내가 꼭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다음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다음에 또 나오면 이제 안 틀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려고 해야지. 어렵게 내서 선생님 미워요. 선생님 문제 내는 거 이제 안 풀래요. 이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문제 이런 걸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이 중에요. 요거 4개 중에서 한 줄 정도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 줄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돼. 꼭 그거 지켜주세요. 17번. 양도에 해당하는 거. 그럼 양도라는 것은 주고 받는다. 주고 받는 거 양도. 그럼 단순 양도 아니죠. 그다음에 보류제 충당 양도 아니죠.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됐다. 아, 넘겨주고 받았으니까 양도. 재산분할 양도 아니다. 부동산 업자가 파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업자들이 파는 건 사업소득입니다. 정답은 3번. 3번 맞았네. 자, 18번. 양도 차익 계산에서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가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더해가지고 취득 가격을 확정했으니까 이자를 더해서 취득 가격을 확정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자는 취득 가격 속에 포함하겠죠.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이제 소송할 때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다.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이 돼 버렸죠.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으니까 그 금액은 취득 가격에서 공제한다. 취득 가격에서 뺀다. 그거 빼고 난 나머지만을 필요경비로 잡는다.
네,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은 시가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시가를 초과한 액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초과액은 안 된다. 왜? 뭐까지만 인정되니까.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니까. 시가까지만 인정하니까 시가를 초과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장기할부죠. 현재가치 할인 차금.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한 것을 원칙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여기서는 현재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취득할 때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그러면 4번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그 당시에 가액을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선생님, 이제는요 도저히 어렵단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뭔 말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어렵다고 손을 놔서 그래요.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그러면 양도하면 넘기고 받은 거, 취득, 그러면 내가 가져오고 돈 준 거,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돈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이 포함이잖아요. 그게 이자 이거.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만큼은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2021년 3월 15일에 양도했다. 3월 15일에 양도했는데 건물이네요. 부동산이네요.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그러면 3월이니까 2개월이니까 5월. 6월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또 예정신고하고 돈을 잘 냈다고 해서 세액공제 인정 안 돼. 예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네. 예정신고 때 신고 안 해가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으면 확정신고 때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다시는 부과되지 않아요. 다시 부과되면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한번 앞에서 가산세 물렸으면 뒤에 가서 또다시 똑같은 가산세를 다시 물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것을 빼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시면 돼요. 4번 맞았네.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0번. 주택 임대소득. 누군 선생님, 이런 것까지 내버리면 어떡해요? 기말고사 때. 그냥 연습이잖아요. 본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이제 옳지 않는 거. 기준시가 10억 원인 1주택을 월 임대료. 그러면 기준시가 9억이 넘었으니까 이 집은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료 받으면 그 임대소득은 과세가 돼요. 또 외국에 있는 집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돼요. 외국에 있는 것은 외국에 있는 집은 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택을 그냥 상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의 임대료 봐서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그럼 2번이 답이에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집을 한 개씩 소유하고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둘이 합쳐서 한 개만 집이 비과세돼요. 그러면 나와 배우자는 둘이 합쳐서 하나만 비과세. 그럼 나도 집이 하나 임대고 배우자도 하나 임대다. 그럼 우리 2개 임대잖아요. 2개 임대니까 비과세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3주택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수가 3개가 넘고 그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겠습니다.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총 수입할 시기, 주택 임대는 내가 받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 약속된 날, 정해진 경우가 있으면 정해진 날,
정해진 게 없으면 실제로 받은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앞에서 틀린 거 있죠. 2번요. 2번 국외 소재 주택은 이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기말고사를 보실 때 제가 중간고사 때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요. 선생님 기말고사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죠. 그런데 중간고사도 보니까 세법에 대한 평균이 50점 밑으로더라고요. 중간고사 때도 세법이 평균 50점 밑으로면 기말고사 때는 평균이 50점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산세부터 양도세까지 범위도 많고 범위도 많다 보니까 먼저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두려워서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 보고는 이제 좌절을 해. 그러고 나서 3월달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세법 포기. 아니 가지도 않았으면서 포기해. 포기하지 마시고 10월 시험 볼 때까지요 차근차근 따라만 오시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포기 않고 저희가 했던 대로 따라만 오시면 반드시 합격을 만들어 드리니까 제발 중간에 포기하겠다는 생각 그걸 버려버리세요. 자, 버리시고 기말고사 점수 안 나와도 다 틀려도 돼.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3월 달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해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점수는 많이 나와요. 고득점까지 나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가 잘 나오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3, 4월 되시면 이제 요약집 강의 들어가니까 요약서를 가지고 좀 범위를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더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렇게 쉬웠던 걸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고 말했지? 어렵지도 않는 거 어려웠다고 해서 선생님도 황당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그때는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꼈는데 좀 해보니까 문제는 쉽다. 그걸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문제가 시험 문제 수준이에요. 이제 시험 수준이면 지금 3월 달에는 사실은 이 정도면 꽤나 난이도가 높아요. 꽤나 높은데 요걸 풀어내신 분들에게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조금만 더 익히시면 요건 분명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더 좀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 달 기말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번 시험은 제가 기말고사 언제쯤에 출제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번 더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